AI가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나면은 결국 문제 해결은 내가 아니라 AI가 하게끔 위임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나의 역할을 기존의 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에서 컨텍스트를 오케스트레이팅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밸리데이팅 하는 역할로 나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된다. 바이브 코더들을 만나보는 요즘 IT 바이브 코더즈 인터뷰 시리즈. 인터뷰 진행을 맡은 요즘 IT 작가 정훈입니다. 오늘은 비개발자가 AI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비개발자를 위한 클로드 코워크 세션을 지금까지 무려 12회 넘는 시간 동안 직접 설계하고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세팅보다 마인드셋이 먼저라는 메시지로 코드 한 줄 없이 AI를 실무에 녹여온 경험, 그리고 수백 명의 비개발자들과 함께하며 얻은 인사이트들을 들어보고 싶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IT 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컬리 해외 사업팀에서 PM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캐치테이블에서 마케팅도 하고, 사업 기획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컨설팅도 하고, 이런 좀, 문돌이 직무들을 되게 다양하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클로드 코워크 기반으로 AI로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인터뷰 전에 동현님 그 개인 홈페이지 한번 갔었어요. 그 키미킴 AI 가서 거기 이제 소개해주신 문구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표현이 그 AI와 함께 일하는 잡부.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요거 꼭 제가 여기다 좀 넣으려고 한번 멘트를 쳐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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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업 기획부터 뭐 다양한 직무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비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AI를 어떻게 처음에 접했고 어떻게 업무에 이제 활용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일 처음은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캐치 테이블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당연히 회사의 개발 리소스는 항상 제한적이라서 내가 요청하는 거는 후순위로 밀리고, 이거 개발자분들이 뭔가 해주시면은 진짜 이틀, 3일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답답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아마 이제 이런 PM이나 혹은 마케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겪고 있었고, 근데 막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챗GPT 3 정도가 막 이제 시중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 통해가지고 개발을 막 할 수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끝나고 막 2주에 막 200만 원짜리 이제 막, 비개발자도 코파일럿이랑 함께라면 코딩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부트캠프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를 처음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뭔가 제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느꼈었던 거는 이게 결국에는 뭔가 저 같은 사람이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가오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만나야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기술한테 다가가는 속도는 결국 배움의 속도인 거고, 기술이 사람한테 다가오는 속도는 그 발전의 속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열심히 이거 안 배워도 한 2년 뒤에는 그냥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더 이상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클로드 코드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제는 진짜 왔다.
이제는 기술이 올 만큼 왔고,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MVP나 업무 협업 툴이, 뭐 이제 그 고도화 툴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같은 비개발자로서 공감이 너무 많이 돼요. 그 서두에 말씀해주신 그 개발자의 리소스는 항상 한정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개발들이 항상 후순위로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동현님이 이제 챗GPT가 이제 처음 나왔었을 때 뭐 스스로 이제 뭔가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되게 좋은 해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챗GPT 뭐 한 모델 3 정도 나왔었을 때는 이게 프롬프트 위주로 뭔가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이제 거의 한 2년 지난 지금으로서는 그냥 프롬프트를 넘어서 이제 에이전트가 뭐든지 다 해줘 버리잖아요. 그 클로드 코드 예시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과정 뭔가 이렇게 특별히 노력을 안 하셨다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해안이죠. 2년 기다렸다가 더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네. 왜 언젠가 오겠지,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속도 보니까 진짜 금방 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렇게 2년 전에 뭐 부트캠프나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파운데이션을 잘 다듬으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클로드 코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는 동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도움은 정말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그 클로드 코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동현님의 그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 내용도 그렇고 이 비개발자 분들을 위한 그 클로드 코워크 세션을 이제 열어서 이제 세미나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벌써 그 10번째 세션까지 이제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이 클로드 코드 세션을 직접 뭔가 호스팅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일단은 작년에 이제 클로드 코드로 제 나름대로 제 업무를 조금씩 이렇게 자동화도 해보고, 이제 약간 제 업무 맥락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해봤을 때 효용감을 크게 느꼈었고, 그 효용감을 크게 느낀 거를 그때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요거를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해봤어요. 근데 클로드 코드를 기반으로 요거를 알려줬을 때, 생각보다 다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존율이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션을 한 번씩 뭐 한 너댓 명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일주일, 이주일 뒤에 물어봤을 때도 그래서 그거 잘 쓰고 있어? 라고 하면 다들, 아, 근데 뭐 그런 이제 CLI 창 그 까만색 화면을 보면은 일단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시도해보다가 마음대로 잘 안 돼가지고 좀 잘 안 하게 된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서 아, 이게 장벽이 아무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워크라는 게 이제 한 2달 전쯤에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요거는 이제 GUI 기반의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그 클로드 코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상당 부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프로덕트다 보니까, 요거는 알려주면은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도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좀 최대한 극대화해가지고 이걸 써보려고 해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또, 주변에 사람들 한 8명, 10명씩 모아가지고 요거를 한 두세 차례 해보니, 일단 1번 피드백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일주, 이주 뒤에 봤을 때 그들이 막, 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 나 아직도 잘 쓰고 있어. 이런 잔존율이 엄청 높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이거는 비개발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진입장벽 낮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툴이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클로드 코드가 결국에는 더 자유도도 높고 할 수 있는 것도 분명 많지만 그게 이제 자전거라고 하면은 클로드 코어크는 이제 보조바퀴가 달려 있는 네발 자전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걸 타고도 다 이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익숙해져서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싶어지는 그런 중간 단계의 툴로서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해보고 있고 지금까지 12회차? 지난 주말,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제 50명 모시고 12회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벌써 12회차까지 진행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확실히 그 아까 이제 뭐 문돌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표현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음. 그 이제 코워크를 어떻게 보면 그 자전거 이제 뭐 두 발을 더 이제 뭐 붙여서 네 발 자전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되게 괜찮은 예, 그런 표현이어서 이제 많이 이제 코워크랑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그 표현을 통해서 더 많이 익숙할 것 같아요.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벌써 12회차나 됐군요. 그 세션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세션 기획 같은 것도 그 클로드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처음에 1회, 2회, 3회 주변 사람들 모아서 이걸 얘기했을 때랑 지금 이제 최신의 12회차 때 얘기하는 내용들이랑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저도 요거를 횟수를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깎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깎고 있고, 그 깎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결국 처음에 시작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AI 컨텐츠들이 대부분 저도 열심히 찾아보면 바이브 코딩이나 뭐 무슨 뭐 멀티 에이전트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보기에 폼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좀 후킹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콘텐츠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거에 프론티어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제일 먼저 보시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이다 보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 좀 이제 활용하기 좋은 이제 방법론들은 굉장히 시중에 많은데 비해서 저같이 이제 진짜 그냥 완전 문돌이 직무 입장에서 써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용례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요거를 내가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점점 진행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어쨌든 툴은 계속해서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지금이야 제가 생각했을 때 비개발자들 입장에서 클로드 코어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위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3개월 뒤, 6개월 뒤에도 클로드 코어크가 짱일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어크 라이크 서비스가 구글에서 갑자기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 나온다고 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연동해서 그런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막 콘텐츠로 만들어서 얘기하기에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툴들의 변화가 있어도 내가 계속 유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AI랑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툴이 아무리 바뀌어도 좀 저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툴에 대한 변화가 이 1년 사이에 정말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클로드 코드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코드를 작성해주면 뭐 붙여 넣어가지고 이제 뭐 저기 다른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아이디에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CLI가 갑자기 열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챗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 뭐 안티그래비티, 커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이제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툴이 언제 어디서 어느 회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붐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툴에 대한 활용보다도 마인드셋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했었을 때도 비개발자분들에게 좀 장기적으로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동현님 혹시 그 클로드 코워크 세션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셋 위주의 뭔가 그 이제 세션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 뭐 실제적으로 업무 진행에 있는 실무 베이스의 뭐 이런 뭐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뭐 클로드 코드 아니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뭐 세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다양한 단계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세션에 대한 뭔가 내용 같은 것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세션은 한 문장으로 좀 핵심을 얘기하면은 프롬프트를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컨텍스트를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마인드셋을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워크의 기능 소개들을 한 20분 정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직접 쓰는 방법론들을 약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시연을 한 4, 5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마인드셋은 이제 어, 크게 나눠보면은 AI가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나면은 결국 문제 해결은 내가 아니라 AI가 하게끔 위임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나의 역할을 기존의 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에서 컨텍스트를 오케스트레이팅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밸리데이팅 하는 역할로 나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통 마인드셋에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기능에서 말씀드리는 뭐 스킬이나 뭐 아니면은 그 자동화 예약 기능이나 뭐 혹은 폴더 인스트럭션 잘 세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아, 나는 내일 출근하면은 내 업무에 이렇게 적용해서 써볼 수 있겠다라는 그 감각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감각을 좀 드리는데 약간 집중을 해가지고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그 세미나들은 주로 동현님 개인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링크드인 통해서 이제 받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신청은 제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있고요. 요즘 또 그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즈버드 커피 클럽이라고 약간 중니어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불러주셔가지고 네. 거기서도 그 외부 세션을 했고 요즘은 이제 기업에서도 좀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가끔씩 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요즘 IT 기고글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그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그 링크나 이런 것들을 예, 좀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네. 벌써 12번째 클로드 코워크 세션이 진행됐다라고 했는데 그 세션 진행하시면서 이제 수강생 분들의 뭐 다양한 반응과 그리고 피드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일단은 제 전 직장인 캐치테이블 가가지고 이제 비개발자 분들 한 5, 60명, 100, 거의 100명 가까이 모시고 요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세션을 하고 나서 이제 캐치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누가 얼만큼 토큰을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세션 듣고 나서 토큰 사용량이 내가 원래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막 개발자들이랑 같이 봐도 상위 30% 안에 들었다.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어쨌든 그게 뭐 며칠 전에 그 젠슨 황이 또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네. 내가 50만 불짜리 엔지니어를 쓰는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25만 불어치의 토큰도 안 썼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일을 음, 똑바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막 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네. 지금은 결국 그게 토큰을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느냐가 일을 얼만큼 이 AI랑 같이 해서 효율화해서 하고 있느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음. 생각을 해서 진짜 실제로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세미나 통해서 아마 동기부여가 많이 됐나 보네요. 진짜 이 실무 개발하시는 분들의 토큰 양에 이제 비례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셨다 그러면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실 코드 레벨로 뭔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뭐 모델별로 다르겠지만 토큰 사용량이 좀 어마어마할 텐데 비개발자 분들이 이제 그 정도 레벨의 이제 토큰 사용량을 이제 가진다라고 하면은 너무 예,
새롭겠네요. 근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캐시테이블 그 전 직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적극 장려하실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엔터프라이즈 뭐 그런 어, 요금제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아마 토큰에 대한 관리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회사마다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네, 어, 캐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진심이신 것 같아서 음, 보니까 지원을 되게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는 그런 피드백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컬리에서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컬리 USA 쪽에 이제 다양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현업에 있어서도 그 클로드를 그리고 다른 AI 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회사 차원에서도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부에 오픈됐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컬리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제 본인 사진을 이렇게 한 장 넣으면은 좀 원하는 필터로 이제 내 사진이 변환돼서 나오는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필터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컬리 앱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게 외부 반응이 꽤 좋았어가지고 원래 1, 2주 정도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막 한 달 이상 요거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었는데 요것도 어떤 특정 팀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했었던 게 아니라 이제 AI, TF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냥 결성이 돼가지고 각 팀에서 지원자 한 명씩 이렇게 받아서 한 6명, 8명이서 이렇게 TF로 이제 업무 시간에 업무는 다 하고 그 외적으로 추가 리소스 들여가지고 막 주말에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 구글 제미나이랑 아나바나나 프로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AX 팀이 따로 계셔가지고 좀 이제 다양한 이제 좀 AI 통해서 전사 차원에서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본업이 있는 직장인 입장에서 이런 강의도 준비하고 세션도 준비하고 하려면은 퇴근 후랑 주말에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 AI로 이제 열심히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야근을 안 할 수 있어져서 좀 이런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고 사례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중에 공유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만약에 제가 혼자서 저의 생산성을 100, 200% 늘리는 거가 주된 관심사였으면 아마 저는 쿼크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클로드 코드 환경에서만 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거는 결국 이게 조직 단위에서 팀 단위에서 효율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팀원들이 다 이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훌륭하게 해주는 게 코어크고 그 코어크를 다 같이 썼을 때 결국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일의 맥락을 AI한테 잘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제가 세팅했던 프로세스는 AI와 서로 나의 일의 맥락을 어떻게 하면 최신화를 잘 하면서 이걸 공유를 잘 하면서 이 아웃풋에 잘 묻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걸 이제 팀 차원의 어떤 프로세스로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의록을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 해가지고 관리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자동화 스킬을 팀원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그걸 버전 관리를 하면서 같은 스킬을 팀원 모두가 쓰면서 그게 이제 AI와만 업무 맥락이 공유되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 같이 약속된 형태로 팀의 어떤 온톨로지 같은 형태로 이게 관리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팀의 어떤 지식 저장소를 같이 관리하면서 그걸 또 기반으로 AI가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에 요즘은 좀 많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현님 얘기 들어보면은 동현님은 타고난 기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 이외에도 뭔가 이런 팀으로서의 본인의 생산성 이외에도 이제 뭔가 팀으로서의 그런 생산성과 그리고
뭐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런 뭐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제 팀 레벨에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런 뭐 다양한 이런 뭐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얘기하신 내용 중에 그 컬리에서 이제 AX 팀이 있어서 그 AX를 이제 진행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뭐 얘기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 비개발자 입장에서의 이 AX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AX,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었을 때 그냥 뭐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AI 툴 하나 던져주고 뭐 프롬프트 던져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세요. 아마 이 정도 레벨로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동현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코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레벨의 이제 비개발자 직군 분들이 뭐 같은 뭐 온톨로지를 이제 셋업하는 단계부터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업무 생산성을 같이 높이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컬리 내뿐만 아니라 동윤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비개발자 분들이 이런 AX에 좀 잘 적응하고 향후에 이제 AI 툴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뭐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제가 AX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어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시도해보고 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종류의 확산이 아니라 무조건 탑다운으로 내려야 되는 종류의 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조직장이 이걸 직접 익숙하게 잘 쓰지 못하면은 이걸 실제로 잘 썼을 때 우리 팀의 리소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에 대한 파악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팀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 팀이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이거를 그냥 본투비 이런 거에 관심이 막 많아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나머지 90%에 대해서 이거를 온보딩 시키고 적응시키고 업무 환경을 이걸로 전환시키고 하는 과정에 당연히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조직장이 이거를 직접 그 적응하는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다면은 결국 이제 조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막 떨어져 나가고 힘들고 할 때, 야, 나도 이거 해봤더니 요거 지나가면은 나도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너도 할 수 있어. 좀만 버텨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국에는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제 조직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AI 도구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구독했고 여러분들 쓸 수 해놨으니까 다 쓰세요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다들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진짜로 그 같은 업무 환경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지금 효율을 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면 주변에서 좀 그래도 어떻게 한 건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그 에반젤리스트 내지는 챔피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현장에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에반젤리스트나 챔피언들이 이런 것들을 좀 신나서 막 주변에 전파하고 알려주고 베스트 프랙티스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지쳐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제 경영진이나 팀장 레벨에서 요거를 잘 관리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저 진짜 100%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 비개발자이고 또 실무 레벨에서의 이제 이 AX라는 관점을 생각했었을 때 저는 이제 도규님이 얘기하신 그 바텀업보다는 이제 탑다운 방식의 그 AX 전환 그리고 이제 뭔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레벨의 AX를 이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에반젤리스트나 뭐 챔피언 같은 뭔가 한 명의 스타가 나와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AX 이전에도 다양한 뭐 IT 회사에 뭐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았잖아요. 뭐 프로세스적으로 봤을 때 뭐 애자일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뭐 프로세스 인핸스먼트 같은 케이스도 저도 이제 뭐 다수의 이제 회사를 겪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이게 어찌됐건 경영진이 관심이 있고 그들의 KPI가 되어야만 실무 레벨까지 전파가 되더라고요. 뭔가 바텀업에서 어느 팀장 레벨이나 실무 레벨에서 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 상위 직급자의 KPI 아니면 그분의 이제 꼴이 되지 않는 순간에 진행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조직 전사 차원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텀업은 좀 어렵고 좀 탑다운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에반젤리스트, 뭐 챔피언 같은 사람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사실 IT 회사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레벨로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그 맞습니다. 소수들이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이제 퍼스트 펭귄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아이디어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좀 지쳐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내 맘같이 이제 팀에서 이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그때 아까 이제 동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어도 조직장 레벨에서는 좀 같이 이런 거에 호응을 해주고 이런 거에 좀 맞장구 쳐줘야 이런 그 챔피언들이 계속 이제 그 동기부여를 잃지 않고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포인트가 저 너무 이제 좀 와닿아가지고, 예, 저도 좀 이렇게 커멘트를 드려봤습니다. 예, 좋은 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동현님이 이제 그 비개발자로서 앞으로 AI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건지,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알릴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 네. 일단은, 당장은, 사실 지금 그 세미나가 제가, 다음 세미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대기자만 받고 있는데 대기자가 이미 200명이 넘어간 어, 상태라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50명 해보니까 50명짜리 행사하는 것도 혼자서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이니까 어떻게든 좀 음. 저도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약간 그 아니,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 세미나도 온사이트로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웬만하면은 좀 그렇게 하고 싶고요. 나중에는 뭐 온라인 세션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제가 막 시험으로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좀 호흡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 저도 사실 이 컨텐츠를 아직도 계속 깎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컨텐츠를 깎는 과정에서는 결국 현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뭘 보여줬을 때 가장 우아가 있고 혹은 좀 약간 그런 피드백을 계속 데이터를 맞아요. 수집해 나가면서 이터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와, 200명이면은 거의 컨퍼런스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절대 못할 것 같고 좀 몇 번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게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호흡하고 피드백을 직접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현님은 타고난 기버가 맞아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막 이거를 잘 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수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다들 포모가 너무 심한데, 맞아요. 예, 포모가 너무 심한 거에 비해서 이 비개발자들 분들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너무 이제 좀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이것도 잠깐이지 아마 또 뭐 한 몇 주 지나고 나면은 또 저랑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이제 그 포모에 있어서 특히 비개발자 분들이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동희님도 얘기하셨지만 시중에 있는 이제 AI 컨텐츠나 이런 트렌드들이 다 이제 개발자 분들이 먼저 접하고 이제 전파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개발자 위주의 이런 컨텐츠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뭔가 생각하는 이 AI의 방향성과 이런 뭔가 트렌드에 맞게 이제 뭐 내용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뭔가 새로운 뭔가 코딩, 뭐 개발, 뭐 소프트웨어의 방향성. 근데 사실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클로드 코드 CLI 베이스에서 뭔가 하려고 하자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뭔가 GUI나 이런 그 UI 레벨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무슨 터미널에서 갑자기 자연어 기반으로 프롬프트 치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것도 네. 좀 이상하고, 예. 그래서 동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워크라는 네발 그 자전거를 통해서 이 비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실무 레벨에서의 프랙티스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배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현님의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잘 부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이런 세션 만들어 주셔서 저 같은 비개발자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저기 좋은 말씀 그리고 인사이트들을 나눠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인터뷰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어, 마지막으로 이 요즘 IT 독자분들에게 특히 이제 AI에 관심은 많지만 포모를 느끼고 계실 비개발자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프랙티컬한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일단 1, 2주만 참고 버티세요.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좀 뭔가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막, 내가 봤던 영상이나 뭐 혹은 막 세션이나 이런 거에서 막 잘 하던데 나는 왜 얘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이제 이런 과정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1, 2주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이제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셋을 잘 찾으시고 얘가 무조건 나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뭔가 지금 얘한테 충분히 맥락을 잘 설계해서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걸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버티시면은 저는 꼭 그 신세계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저는 꼭 주화인마에 걸리는 또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이게 뭔가 내가 기존에 하지 못했었던 종류의 일들을 가능케 해주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음, 시간을 여기다 태워가지고 자동화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돌아보면은 내가 이 툴이 없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그만큼 임팩트가 났나? 내지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나?를 보면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약간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를 하고 AI를 쓰기 위한 AI를 쓰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좀 의식적으로 한 1, 2주에 한 번씩은 내가 AI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썼나, 이걸로 임팩트가 잘 났나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적응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빨리 그 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이트가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저도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네,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AI를 쓰면 쓸수록 뭔가 되게 신나잖아요. 네, 뭔가, 이런 것도 돼? 이런 것도 돼? 하면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게 정말 내 생산성과 이렇게 뭔가 그 수평하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내 AI를 쓰는 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이게 같이 이제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 그리고 AI를 통해서 뭔가 이제 업무를 하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 이런 관문들이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동화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뭐 매뉴얼 프로세스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손에 익었었던 그런 업무들을 통해서 내 업무를 한 번 더 이제 회고할 수 있고,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나중에 AI 통해서 거치는 그런 단계를, 이런 익숙한 단계를 통해서도 이제 밸리데이션을 거칠 수 있는 그런 비개발자 분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많을 텐데,
이게 맞습니다.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를 하다 보면 항상 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은 다시 매뉴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도 꼭 필요한 자동화인가? 뭔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도 이제 뭔가 회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계속 복귀하면서 AI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마지막 인사이트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버티고 복귀하라.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로 뭔가 이 요즘 IT 그 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동현님,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좀 요청드리고 싶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션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뭐 정리된 페이지나 아니면 그 코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 뭐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홈페이지에 요 세션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런 세션이고요. 요게 이제 요 페이지는 제 세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세션이고 어떤 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들을 가져가셨고 어떤 분들을 위한 거고 커리큘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페이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신청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 최근에 했었던 세션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닫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음 세션 알림받기 해서 여기에 이메일 넣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후에 세션 열리면은 바로 알람 메일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공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김동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동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